근데 순서는 궁금해. 순서가 홍준표 시장이 계속 내놓는 저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꾸려 나가려고 할까. 그래서 5월 되고 6월 되고 새롭게 개원을 하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들이 본인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한 3일 전에 한 저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 깜도 안 되는,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인물은 나다. 이 이야기 인물은 나다. 이 당 안에서 누가 계속 해왔냐.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은 명주를 이어간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이도 성상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냈었지 않았느냐.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구걸하는, 걸구하는 정당에 미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과 홍준표가 뭔가 홍준표의 구애로도 볼 수도 있고.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예, 홍준표가 네. 이준석 괜찮다 그랬고, 그렇죠. 예, 서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홍준표 시장은 자기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원수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자기가 야당 그 대표할 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뭐였나요? 공공부패 뭐 반부패 그쪽 수사부장이었나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야당 의원들이 많이들 좀 힘들어 했었었고,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글 쓸 때도 그 얘기를 정확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래도 들어와서 대통령도 됐고 우리 당 이렇게 좀 해줬지만 한동훈 너는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네가 적적으로 가게 만들고 네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얘를 이제 와서 이 비대위원장을 했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라도 좋았으면 괜찮지만 아니니까 너는 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래 제2의 윤석열이라고 불리면서 대권 주자까지 막 노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싹을 잘라버리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세 파가 존재하는 거야. 예. 친윤, 그다음에 이제 친한, 그다음에 이제 이 올드보이 그룹들, 이제 요 사람들.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친윤은 좀 점점 색깔이 조금 옅어지고 좀 힘이 빠지고 그렇죠. 있는 건데, 친한이 사실은 이 초선과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선거하면서도 어쨌든 100석 미만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108석 된 거는 예. 이 초선 재선의 힘을 얻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사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정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도태훈이 아니면 장예찬이 이런 사람들 다 제껴놓은 것도 있고, 한동훈이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했더니 결국 대통령이 양보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물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한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살아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 뭐 나경원이라든가 뭐 건영사라든가 이제 이런 올드보이들, 건성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좀 인기는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예. 그래서 별로 뭐 아니, 늘 당 내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분이시죠. 이 사람들하고 뭐 특별히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까는 얘기를 하도 시원하게 하니까 얼마나 다뤄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싸움은 친윤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친한파와 살아 돌아온 노장파들의 싸움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근데 수도권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나경원, 안철수의 생환이라는 점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민심은 어떤 사람을 그래도 살려주는가.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것도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일 때부터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큰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은 비주류에서부터 당대표까지 됐다. 단 한 번도 탈당을 한 적이 없다. 나야말로 보수의 적자이고, 그렇죠. 당대표와 무소속으로 된 적지만 본인은 이제 거의 보수의 적자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 가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늘 말해왔거든요.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견제도 있으면서 나야말로 보수의 적자란 이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글쎄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계속하는 게 뭐 본인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대구시장이잖아요.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 당선된 거 보면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일부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가져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일단은 그립을
잡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자. 뭐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누가 나타나야지 이게 수순이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 선거 전까지는.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도 궁금해.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는데 또 개입할까? 그때 한 4-5번 개입해가지고 너 안 돼 이랬었잖아요. 이번에 또 개입할까? 이번에 못하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다 살아남았어요. 김기현까지 다 살아남았어.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뭐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조기 전대, 6-7월 뭐 조기 전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전대를 하느냐 아니면 5월 전대냐.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까지 왜 여당은 이렇게 많은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논의가 되어야겠죠. 여당은 맨날 비대위만 하는 그렇죠. 뭐 또 비대위 꾸이고 뭐 또 얼굴 바꿔도 된다고 합니까? 당명 또 바꾸면 돼. 당명 바꾸고 색깔 또 바꿉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이번에는 색깔을 뭘로 아니 바꾸려고? 동료 시민 자꾸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힘이랄지 뭐 이런 거 바꾸면 되잖아요. 동료힘 이럴까? 이제 동료를 못 쓸 것 같은데 한동훈 때문에. 이 저희가 기자들이 당명을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헷갈려서 막 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막 하도 자주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도 바꾸거든요. 슬로건 것도 바꾸고 그래서 이빨 모양 논란이 일었었던 이런 것도 바꾸고 점퍼도 바꿔 있고. 근데 이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국회의 한 주요한 여당으로서 역할을 왜 못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 정립이 돼야 되겠지, 한두 사람 데려한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용산과의 관계 정리도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